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질 테니까 마음대로 수사해. 테이저건을 지지고 유리창 깨고 언제든지 얘가 도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다음 키워드는요. 동료입니다. 영상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맨날 자꾸 잡아! 놔이 새끼 뭐야? 놔이 새끼! 막내야! 놔이 새끼! 막내야! 우리 막내한테 같이 놓은 새끼가 누구야? 여기 책임자 되십니까? 예? 아니 대한민국 경찰 이러시면 안 되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니 법이 없어요 여기는? 네가 우리 막내 칼집 났어?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병신 같은 새끼가 어디 경찰서 시답될 때 이런 새끼한테 당하고 다녀! 뒤에 백줄 있습니다. 얘 백은 하나님 백이냐? 어디 감히 경찰을 건드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막내 수술대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사주한 놈 여기다 데려다 놓아! 사건 현장에서 저렇게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쵸? 다치는 경우가 많죠. 네. 예, 친구처럼 지내는 형사애가 하나 있는데 칼을 맞았어요. 심하지 않아서 움켜잡고 사건은 동료들한테 맡기고 응급실에 갔어요. 경찰관인데 칼을 맞았습니다 하니까 찜대 누구세요? 하고 막 밀고 어디 탁탁 가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종이를 주면서 이걸 쓰래요. 그래서 예? 접수부터 하라고. 접수부터 하라는 그쵸. 지금 칼을 맞았는데 일단 쓰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시라 그래가지고 누워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장기가 손상이 됐는지 봐야 된대요. 강도가 2.5cm 정도를 여기 이렇게 칼로 찔렀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기 한 10cm 정도 개복을 하셔가지고 퇴원할 때 보니까 처음에는 요만큼 정도 찍혀 있었는데 나오니까 그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데 사실 이게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는 하지만 본인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황당하겠어요. 저는 저 영화 저 부분이 제일 짜릿했어요. 짜릿하죠. 예. 광수대장이 들어오면서 어떤 새끼가 우리 막내에 칼집 났어 딱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질 테니까 마음대로 수사해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저때 저 영화 보면서 아우 경찰관으로서 저 부분이 제일 쫀티 열 대 맞아도 맞을 수 있지 뭐. 그때부터는. 선수들이 가장 원하는 리더상이 딱 저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데려다 놔. 천국만마를 업고 일을 하는 거지. 더 의욕이 생기고, 그쵸? 그럼요. 예. 네, 정말 끈끈한 동료애가 느껴지는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네, 다음 키워드는 영광의 상처입니다. 영상 바로 만나볼게요. 주고도박단 사건 아니! 처리하라고 그랬어. 아니 내가 언제 형님한테 뭐 서운하게 한 적 있습니까? 집안 경조사 그거 누가 다 챙겼어? 형님 결혼식에 아들 딸 100일 돌 형님 그 딸내미 졸업식 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 혼자 현장 나갔다가 안산에서 비 오는 날 혼자 칼 맞고 그게 뭐 나는 이 새끼야. 너 혼자 출동해갖고 영등포에서 사고 칠 때야 이 새끼야. 야 뒤집어주다가 대가리 빵꾸나 나는 새끼야. 진짜 형님들 너무하네. 예? 나 인천 포목점 앞에서 내 다리 이렇게 됐을 때 형님들 어디 계셨어요? 사우나 계셨잖아요. 지금도 비만 오면 내 다리 쑤셔서 잠을 못 자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죠. 예. 실제로 상처가 있으세요? 저는 깨끗합니다. 먼저 잡으면 되니까요. 97년도에 지방정 폭력 계획 근무할 때 이제 마약 사범을 잡으러 갔는데 2층에서 이제 마약 사범이 뛰어내렸습니다. 우리 선배가 같이 뛰어내려서 이 발이 절단이 됐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몸에 밴 게 특히나 이제 마약 사범 잡을 때는 굳이 무례하게 쫓지 않는다는 게 이제 철칙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직원들 안 다치는 게 이론식입니다. 피해자 안 잡아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마약 사범 차에 탔다 절대 잡지 마라. 흉기 들었다. 흉기 들기 전에 잡아라. 꺼낼 상황을 만들지 마라. 이거 맞거든요. 그래서 인론적으로든 뭐 파력적으로든 먼저 제압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미 그쪽에서 꺼내고 흉기를 휘둘리기 시작하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때는 약간 판도 커지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테이저도 뭐 3대본에 써야긴 하겠지만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총도 많이 쏘잖아요. 근데 형사들 총 갖고 다녀요? 안 갖고 다니죠. 안 갖고 다니죠. 왜냐면 그걸 쏘는 순간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현장의 형사들은 대부분 3단봉 수갑, 테이저건, 요거하고 동료, 요게 제 인적사항은 답니다. 공격을 받기 전에 일단 제압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겠네요, 그렇죠? 판을 먼저 읽어야죠. 그건 이제 팀장들이 할 목이고 미리미리 이제 시나리오 딱 줍니다. 누구도 잡고 누가 뛰어내릴 거 있으니까 거기서 1층 가서 2명 대기하고 있고 먼저 들어가고 누구 제압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또 미리 줘요. 그래서 이제 하면은 안 다치는 쪽으로 많이 갈 수 있죠. 그 시나리오도 한정된 공간에 있는 애를 검거를 하기 위한 거는 이런 거에도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이동 중인 녀석이 항상 무섭거든요. 추적을 하다가 아니면 우연찮게 맞닥뜨렸을 때 검거할 때 화력을 월등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얘가 도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진짜. 저는 머리가 하얘서 그냥 안 때리더라고요. 저를 보면 힘을 쫙 풀더라고요. 영광의 상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 공상 당한 현황,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이 한 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다친 현황은 통계로 있어요. 그래서 그 통계가 월등히 많고 공무원들 중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평균 수명이 가장 짧은 공무원이 저희랑 소방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경찰관들이 아마 현직에 있을 때 조금 더 자기를 보호하고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스템들이 앞으로도 계속 보강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먼저 이렇게 챙겨야 이게 수사라든지 피해자 검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추격전인데요. 영상 바로 만나볼게요. 네. 추격 장면 보면 막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 저게 가능할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도 합니다. 가능도 한데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추적도 이제 제가 노출시킨 상태에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그 사람이 차에서 내리기 전까지는 우리 자체를 노출 안 시켜요. 추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쪽은 아마 교통경찰관분들은 보면 저도 이제 교통경찰을 한 1년 정도 이제 잠깐 했는데 도심 같은 데서는 제가 따라간다는 걸 알면은 저 사람이 과하게 또 운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100% 다치거든요. 네. 그때는 라이트를 아예 다 끕니다. 차에 밤에. 그러면 이렇게 차체가 저기 경찰차인지 아닌지 구분이 전혀 안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 사건 잡으러 가면 제가 직접 운전을 해요. 운전이라는 것도 경력이거든요. 최대한 빨리 단시간 내에 갈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시민들 안전까지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운전 좀 과격하게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많이 과격합니다. 보통 수사할 때는 후배들이 하지만 중요 사건 잡으러 갈 때는 제가 합니다. 만약에 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저희 이제 뭐 나이도 있고 더 이상 뭐 얼마나 올라가겠어. 근데 후배들이 하면 멘탈이 나가고 그러면 형사생활 못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책임으로 대부분 합니다. 그래도 32년 무사고. 예. 저희 팀장님은 이제 사건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밟아가지고 현장에 가느냐 아니면 천천히 가느냐인데 저희는 이제 저희 팀장님이 잡으시면 이거 잡고 못 놉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해서는 저희가 팀장님한테 운전대 잡지 마시라고. 근데 추격신이 네. 없을 것 같죠? 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요? 우리 경찰청 유튜브에만 보셔도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건이 대부분 추격신이에요. 음주운전 추격하는 거, 교통사고 나서 뺑소니 하는 거, 지구대 경찰, 교통경찰 뭐 추격하는 신이 되게 많거든요. 저런 영화처럼 뭐 건물 다 부수고 그런 추격은 많지 않겠지만 네. 생각보다 추격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추격을 하다 보면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럴 때 벌금을 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일반인 입장에서 궁금하실 텐데 공무 중이 확인이 되면 네. 면책 사유가 돼요. 네, 스티커 날라오거든요. 추격하다 보면 많이 공무 중이었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소명하면 면책 사유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호 위반하면 저희도 딱지 끊어요. 저도 새벽에 일찍 나오다가 80km인데 96km로 와가지고 얼마 전에도 스티커 하나 끈 적이 있어요. 저희 와이프도 우리 동기한테 끊겼습니다. 네, 이렇게 또 추격전 영상 만나봤고요. 다음 키워드는 정당방위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당방위다. 정당방위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이 들어가는 모습인데 실제로 정당방위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정당방위는 판례를 보면 저보다 되게 협의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범인이 형사들한테 일부 폭력을 쓰는 경우는 있지만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되죠. 근데 영화니까 시원한 마음은 타격감 제대로.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절도범을 이제 새벽에 잡는데 이제 이종격 투기 선수예요. 그 피의자가 직원 둘은 조영사님처럼 특공대 출신 한 명 있었고 또 체격이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무전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돌아보니까 울타리에서 마치 그 사냥개가 호랑이를 물고 있는 듯이 목 잡고 팔 잡고 거기서 그냥 헉헉거리고 있는 계속. 와, 그때 이 소름이 쫙 돋더라고. 멋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너희들 뭐하니를 물어봤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야 다행히 그래도 이 잡힌 친구도 하는 얘기가 형사들이 나를 때렸으면 2판 4판으로 갔는데 안 때리더라. 그리고 목만 비틀고 팔 잡고 하더라. 그래서 자기도 못 때렸다. 그러다 보니까 제압을 당했다. 그래서 정말 100점짜리 검거 기술이죠. 그다음에 근데 실제로 안 때리진 않습니다. 지금 때리나요? 안 때리죠 이제. 이제 한 대 맞으면 또 생각이 경찰관들이 현장에 나가면 다 휴대폰이 주변에 있어요. 네,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늘 원칙에 맞게 법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감정이 어느 순간 휘둘려서 이렇게 주먹이 딱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면 나중에 후회를 하죠. 예, 예. 자, 다음 키워드는요. 용감한 시민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젊은 양반이 말씀이 좀 짧으시네.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이 동네 난리 쳐놓고 어딜 가? 현장에서 시민들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둘이 나가라고 하지만 정말 절도범 잡으러 제가 볼 때는 보면 잠복이 맞다. 그 형사는 CCTV로 추적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은 CCTV를 추적하고 저는 잠복을 이제 새벽에 했는데 마침 왔어요. 범행을 하고 또 나가는 걸 잡았는데 실제로 이제 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제압한다는 쉽지 않아요. 이제 안 잡히려고 이렇게 그런 사람을 왕복 8차선 되는 데서 막 서로 뭐 밀고 잡고 하다 보니까 중앙선까지 갔어요. 근데 어떤 차가 서가지고 내려 젊은 친구 와서 도와준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경찰인데 잠다 그랬더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면서 먼저 얘기해 주더라고요. 경찰 지망생입니다. 딱 하고. 그래서 불안한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형사생활 처음 할 때 이제 저 사수였던 반장님한테 차례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강제추행범을 추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추격이라는 게 영화에서처럼 경찰차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형사들은 잠복차로 잠복을 하고 있다가 나타나면 몸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몇백 미터를 쫓아가지고 헐떡이면서 몸싸움도 해가지고 제압을 해놨는데 주변에서 오히려 경찰을 말리는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냐고 숨을 막 하면서 경찰 그러니까 그제서야 경찰이냐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잡는 와중에도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네. 근데 마약사범 그때 서초구청 앞에서 잡을 때도 형사가 앞뒤로 차를 막고 피의자가 마약 취한 상태에서 차를 앞뒤로 막 밀고 막 하니까 그 상태는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방법 운전자가 끌어내리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후배가 뒷창문 깨고서 뒤에서 테이저건으로 지지고 앞쪽 유리창 깨고 이 와중에 한 3분도 채 안 돼서 순찰차가 새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검거하려고 하거든요. 신고 내용을 보니까 조직 폭력배 간에 싸움이 있다, 다툼이 있다. 아이고야.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진짜. 뭐 경찰이라고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오해도 있겠지만 뭐 경찰 지망생이 도와준 것처럼 이렇게 또 훈훈한 그런 얘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영화 베테랑과 함께 이런저런 실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정말 재밌었거든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오늘 함께 하시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고 재밌는데. 너무 많이 얘기했다고 사무실 가서 혼날까 봐 좀 걱정됩니다. 저는 선배님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서 이 배우는 정말로 경찰 같다, 형사 같다는 그 광수대장 역으로 나온 거 천호진 배우가 참 멋있게 잘 찍었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김민재 배우가 어쩔 수 없이 역할상 악역을 맡긴 했지만 형사팀에 딱 갖다 놔도 영락 없는 형사로 뭐 복장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달수 배우 같은 그 강력팀의 엄마 같은 역할 하잖아요. 네, 형사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저런 사람들이 좀 기억에 남고 재밌게 잘 봤어요. 혹시 영화 보면서 이건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실제 형사들이 두들겨 패고 깨부시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보는 시청자들이 조금 시원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영화는 그 실제 뭐 맥갑 폭행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가지고 영화한 것이라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되짚어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김동현 경위님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1,300만인가 아마 봤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놀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죠? 예. 재밌게 보셨죠? 물론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명대사. 이 영화 하면 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데 저는 그거는 뭐 그냥 돈이 없어서 그런지
그 대사는 명대사 같지 않고 아까 그 우리 천호진 광수대장 역을 맡은 예, 천호진 씨가 한 우리 막내 칼침 놓는 놈이 누구야라고 이렇게 버럭 소리를 내면서 들어오는 그 장면이 아주 가슴 깊이 남는 대사라고 생각해요. 강로팀 근무했을 때인데 그때 형사들이 입에 항상 달고 있었던 얘기가 그거죠. 이제 우리가 돈이 없어가고 그 말을 가장 많이 썼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문제가 안 되면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되면 문제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지나는 일이지만 문제가 안 되니까 우연히 지났지 문제가 되면 문제가 실제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가장 직원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판사는 판결문으로 죽이고 형사는 조서로 죽인다는 거 대사가 있거든요. 저는 그 공감을 하는 이유가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형사들이 몸으로 뛰고 검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긴 하는데 사실상 모든 업무의 시작과 끝은 문서 작성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라든가 사건을 마무리해가지고 송치하기까지 모든 이 서류 작업이 기본이 돼야 돼서 요즘 형사들 다 이걸로 합니다. 문서 작업 중요합니다. 이거 안 되면 형사 못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재미있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의 눈으로 본 영화 베테랑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feel alive, let's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ight break a backbone. Return of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ike those.